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미탁이 몰고 온 해양 쓰레기가 경남에만 590톤이 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수억 원이 드는 처리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안현우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서 원가 절감과 선제적인 연구 개발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두 번째. 오늘은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한 부마 민주항쟁이 그동안 왜 잊혀졌고 기록은 사라졌는지 전합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먼저 내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는 2만 원으로, 특대형 화물차는 2만 5천 원으로 현행보다 5천 원씩 내립니다. 태풍 미탁이 경남을 핥히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남 곳곳에선 당시 태풍이 몰고 온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수억 원이 드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골칫거리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이 자갈밭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쉴 새 없이 갈퀴로 쓸어 담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담긴 포대자루가 보시는 것처럼 수두룩한데요. 이 양이 인력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탓에 배를 이용해 인근 항구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50km 남짓 이동한 한 해수욕장. 굴착기로 104장의 수북이 쌓인 폐목재 더미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일반 쓰레기, 그다음에 초목류, 그다음에 재활용류 이거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분류 작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과 남해안 경남 해역에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만 590여 톤. 최근 3년 사이 자연재해로 흘러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문제는 처리 비용입니다. 염분을 머금고 있는 해양 쓰레기는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4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 대책법에 따라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제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그제시 예산으로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서 경남에서 이번 해양 쓰레기 처리에 쓴 비용만 2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점점 차갑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거창 10도에서 시작하며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25도 선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향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에는 내일 새벽부터 발효되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양산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함안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5도, 사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화창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안현우 사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원가 절감과 선제적인 연구 개발로 수주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영 목표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카이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안현우 사장은 최근 창사 20주년 기념식에서 카이가 최근 5년간 매출과 수주의 정체로 위기 상황이며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튼튼한 카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원가 절감과 선제적 연구 개발로 수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카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항공우주 분야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영입해 경영 혁신을 원했던 내외부의 평가는 일단 경영 목표를 제대로 잡았다는 겁니다. 미래성장 동력 TF팀을 만들어가지고 11월까지 새로운 기업 변화를 위한 아마 전문가 용역 행태를 해서 기업의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카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 사장이 국가적인 지원과 의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간 간부급 이상 직원과 직접 소통해 적폐청산 등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를 완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수평화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과의 상생 등 대외 협력 분야를 재점검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로 채용한 신규 인력의 교육과 활용 방안, 고령화된 인력의 업무 재배치 방안도 안 사장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신 정권에 막을 내리게 했던 부마 민주항쟁이 왜 잊혀졌는지, 또 그 기록은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장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촉발된 11.6 사태는 오히려 부마 항쟁을 잊혀지게 만듭니다. 오랜 기간 국장이 치러졌고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부마 항쟁을 은폐하고 지워나갑니다. 이듬해 벌어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충격으로 부마 항쟁에 대한 기억은 더 희미해집니다. 국정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그냥 파도에 묻혀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12, 5.17, 5.18 이러면서 80년대 내내 주 이슈가 광주 진상조사, 학살자 처벌 이랬으니까 뭐 부마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준 씨 사망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정권 차원의 은폐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새벽 시신이 발견되자 부산에서 계엄 업무 현지 간담회가 열립니다. 계엄 업무 수행 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외비로 하라는 국무회의 논의사항이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부마 항쟁 시위 전개 과정과 수사 기록을 모두 없앴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서를 공식적으로 없앤 걸로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파쇄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진상규명이 시작된 건 33년 뒤인 2012년.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부마 민주항쟁을 처음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지 외에는 전부 대통령이 이쪽하는데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일을 조사를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유신 정권의 호의적인 40년 동안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고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계 등을 포괄하는 가칭 사법개혁 경남시민연대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가불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개천예술제 및 남강유등축제 행사장에서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서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특정 정파의 주장을 선전하는 전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측인 진주시와 야당을 상대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행사와 축제 소식을 전하는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11회 합천 사투리 말하기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천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제14회 사천시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오늘 오전 9시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회가 마련한 경남예술제 휴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부터 고성군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밀양 차문화축제는 오늘 오후 3시 밀양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대형 화물차부터 먼저 내립니다. 경상남도는 산업위기 지역인 거제의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2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특대형 화물차는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5천 원씩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의 인하는 사업 시행자의 통행료 시스템 개선과 예산 확보, 유료 도로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상남도가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9개, 은메달 61개, 동메달 82개로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서 종합 4위를 달성해 19년 연속 상위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내년 101회 전국체전은 경상북도에서 열립니다. 지난 5월 방사한 따오기가 점차 서식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경상남도가 따오기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따오기 사육 매뉴얼과 야생방사 매뉴얼, 부상개체 구조와 치료, 모니터링 체계, 겨울철 관리 대책, 지역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따오기 보건센터가 방사한 40마리의 따오기 가운데 5마리는 폐사했고 2마리는 부상을 입어 보건센터가 사육하고 있어 현재 33마리가 자연 적응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고령 운전자 현황 자료를 보면 경남의 개인 택시 운전자 8,211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663명으로 32.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는 5,795명 중 고령 운전자가 787명으로 13.6%를 기록했고 시내와 시외버스는 5,453명 중 고령 운전자가 156명으로 2.9%를 기록했는데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와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기업인, 연구자들이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11회 한국-독일 공동학술대회가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엔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고등교육진흥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모빌리티와 에너지, 인더스트리 4.0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칩니다. 창원시는 2017년 재료연구소 안에 한독 소재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6월엔 독일 드레스덴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담은 TCT 코리아 2019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세계 3D 프린터 등을 제조하는 기업 58곳이 200개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전문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 관련 분야의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국제 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 세미나도 엽니다.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가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제 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